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에서는요, 금융시장의 어떤 거대한 변화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 이걸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애플의 특정 장기 채권인데요. 2060년 만기에 이자율 2.5%짜리요. 아, 네. 그 유명한 채권이죠. 이게 한때는 액면가보다 높은, 그러니까 웃돈까지 얹어서 거래되던 거였잖아요. 네, 맞아요. 105% 이렇게 거래됐었죠. 그런데 지금은 액면가의 절반 정도, 한 50%대 중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와, 그렇죠. 거의 40년 가까이 이어졌던 저금리 시대가 끝났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곤두박질 친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 이 애플 채권 가격의 급락이 단순히 가격만 떨어진 게 아니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특히 최근에 우리가 겪었던 그 급격한 금리 인상기하고는 또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채권 하나가 지금 시대를 비추는 거울 같기도 한데요. 여기서 우리가 뭘 읽어야 할지 한번 같이 보시죠. 우선 채권 가격이 반토막 났다는 거, 그 사실 자체가 상당히 중요해요. 자료에서는 이걸 그냥 애플 채권 하나가 좀 안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오랫동안 계속됐던 채권 가격 상승 시대, 혹은 채권 버블이라고도 하던데요. 그게 이제 끝나고 나서 나타나는 후폭풍이다, 이렇게 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궁금한 게 애플 같은 정말 초우량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최고죠. 네, 근데 그런 회사 채권인데도 이렇게까지 가격이 떨어지는 게 이게 신용 위험은 거의 없을 텐데 말이죠. 맞아요. 신용 위험 때문은 아니죠. 금리 변화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뭔가 낙폭이 너무 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 그게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핵심은 역시 그 채권에 딱 찍혀있는 고정금리 2.55%? 이것 때문입니다. 아, 금리 자체가 너무 낮아서? 네. 그게 이제 금리가 거의 제로 수준일 때, 그러니까 돈 빌리기 아주 좋았던 시절에 발행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환경에서는 당연히 매력도가 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새로 나오는 채권들이 이자를 훨씬 많이 주니까. 바로 그겁니다. 새로 나오는 채권들이 5%, 6% 이렇게 주는데 2.55%짜리 옛날 채권을 누가 제값 주고 사겠어요. 그러니까 기존 채권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애플 채권은 워낙 규모도 크고 상징성도 있다 보니까 이게 딱 대표적인 예시가 된 거죠. 아, 듣고 보니까 정말 같은 현상인데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애플 입장에서는 와, 이거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2.55%로 2060년까지 쓸 돈을 마련한 거잖아요. 그렇죠. 애플 재무팀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겠죠. 거의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수십 년간 재무 안정성을 확보한 셈이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때 당시에 야, 이거 애플 채권이니까 안전하고 좋겠다 하고 이걸 샀던 금융기관들은요. 아, 지금 좀... 네, 지금 아마 장부상으로는 미실현 손실을 기록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미실현 손실이요? 네, 그러니까 아직 팔아서 손해를 확정한 건 아니지만 현재 가치로 평가하면 손실 상태라는 거죠. 물론 만기인 2060년까지 그냥 쭉 가지고 있으면 원금하고 약속된 이자는 받겠죠. 받는데. 네, 그 긴 시간 동안 지금처럼 높은 금리로 다른 데 투자했으면 얻었을 수익, 그 기회비용이 엄청난 거고요. 아, 기회비용? 네, 그리고 또 혹시라도 중간에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이걸 팔아야 한다. 그러면 지금이 낮은 가격, 거의 헐값에 팔아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유동성 위험 부담도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와, 이게 정말 보는 입장에 따라 천지 차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지금 금리가 올라서 그렇다 이런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자료에서는 이걸 좀 더 큰 어떤 역사적인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지적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혹시 이게 금융 역사상 세 번째 대규모 금리 인상기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랑 관련이 있나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정도 수준의 아주 빠르고 가파른 금리 상승은요,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있었던 스태그플레이션 이후로는 거의 처음이라는 거예요. 와, 70년대 이후로요? 거의 50년 만에. 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저금리 시대, 채권 투자자들한테는 비교적 좀 편안했던 이른바 골디락스 시대라고 하죠. 경제가 막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적당히 좋았던 시절. 그 시대가 이제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금융 환경으로 접어들었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신호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 애플이 그렇게
40년짜리 초장기 채권을 그것도 2.55%에 발행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전례 없는 저금리 시대였으니까 가능했던 거겠군요. 정갑합니다. 그때 아니면 불가능했겠죠. 이게 정말 투자에서는 타이밍, 그리고 거시 경제 흐름을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네, 정말. 거시경제의 큰 파도 앞에서는 개별 자산이 아무리 우량하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시대적 환경 변화를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같네요.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애플 채권 가격의 급격한 변화는요, 단순히 어떤 금융상품 하나의 가격 등락, 이걸 넘어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거대한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었던 저금리 시대가 이제 정말 끝났고 그 파장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죠. 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흔히 안전자산이라고 믿었던 것들조차도요, 이런 거대한 경제 흐름의 변화 앞에서는 가치가 이렇게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영원한 안전자산은 없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또 금리 같은 이런 거시 경제 지표의 변화가 당신의 투자 결정이나 아니면 대출 같은 금융생활에 얼마나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을 읽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를 얻으신 셈입니다. 네. 자료 마지막 부분에서는 막 요란하게 미래를 예측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겸허하게 시장을 관찰하는 태도가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조언을 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당신이 보시기에 지금 시장에서 이 애플 채권 말고 또 어떤 자산이나 현상들이 이런 거대한 시대적 변화를 조용히 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면 또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도 있겠습니다.